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오른쪽에 서인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다음에 신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인의 페르난도와 이사벨 국왕이 항해를 하는 그 탐험가들에게 돈을 대줬잖아요. 그 이유는 신대륙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일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이미 그 땅은 스페인 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 국왕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해를 해서 탐험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스페인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포르투갈도 그곳으로 탐험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배들이 줄을 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 지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까운 바다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서인도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정착하고자 했던 그 땅에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정복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야 사람들, 아즈테크 사람들, 잉카 사람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 살았던 사람들과 모두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협상을 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이 땅들을 나누어 갖기로 협상을 한 거예요. 이제 역사상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원주민들하고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즈테크와 잉카의 도시들을 그냥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습격하고 사원들을 파괴하고 멋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그곳이 자기들 땅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착해서 살아보니까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곡식을 재배해야 할 농부들도 필요했고요. 금을 캐기 위한 광부들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를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를 노젓는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예를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노예를 한번 사들이게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돈을 주지 않고도 써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노예를 사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상인들 오래전부터 서아프리카의 가나, 말리, 송가이 제국에서부터 노예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들, 그 제국들의 노예란 삶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팔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지구의 절반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어요. 너무너무 많은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 노예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중앙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로 직접 가서 노예들을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온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의 포로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선량한 주민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끌려왔던 거예요. 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에 빡빡하게 실려서요. 서인도 제도와 중앙 아메리카,
남해 아메리카로 멀고 먼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로 오는 그 길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노예들은 갑판 위로 절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맑은 공기, 햇빛을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비참한 항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때 살아온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힌 거죠. 노예 덕분에 이 유럽 사람들은 신대륙의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 서아프리카 사람들끼리도 서로 등을 돌리고 다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족들을 잡아다가 막 팔아버린 거죠. 이러한 노예 무역은요, 200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 시대에 유럽 사람들은요, 피부가 갈색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제국을 이루고 살았던 아스테크인들을 만났어요. 아스테크인들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무척 용맹하고 뛰어난 전사들이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아스테크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침략하고 공격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스페인의 모험가인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인도 제도에 정착을 했을 때는요, 한 재산을 모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서인도 제도에는요, 그렇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앙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죠. 중앙아메리카에는요, 아스테크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코르테스가 중앙아메리카로 갔을 때 아스테크의 왕 몬테수마가 있었는데요. 이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5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신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테크 사제와 이 코르테스의 부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아스테크인들이 몇 명이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저들이 우리를 정복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은 석 달 동안 계속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이겼을까요? 아스테크의 원주민들이 이겼을까요? 네. 결국에는요,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아스텍 제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르테스는요, 중앙아메리카의 새로운 스페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